자, 오늘부터 이 버버리 전문가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품 투자 TV 버버리 전문가입니다. 8월 9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랜만에 또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와줬어요.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1.8%가 대략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종목들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수치상에서는 꽤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코스피가 올랐다는 거는 시가총액 1등인 삼성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다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죠? 2차 전지의 대표주인 에코프로 그룹이 또 올랐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시장은 올랐지만 조금 흐름이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네. 수급 현황은 외국인만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둘 다 양시장을 매수를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도 같이 순매수세를 기록을 해줬는데 오늘 왜 특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상승 그 이제 상위 종목들이 나오는데 혹시 뭐 보이세요? MI 큐브 솔루션, 그리고 에이프로젠, HNNG, 그리고 인벤티지랩, 에이프로젠, 펩트론, 뭐 동아에스티, 랩지노믹스 보이나요?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냐면 오늘 그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다 바이오 앤 제약이에요. 바이오랑 제약.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제 뭐 앞으로의 10년의 몇 거리는 바이오라는 말이 한 5년, 6년 전에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임상 3상을 실패를 했어요. 뭐가 있죠? 신라젠도 있고, 그리고 헬릭 스미스, 헬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보사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티슈진도 있죠. 티슈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바이오 한다는 업체들이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당연히 주가도 어떻게 됐죠? 완전 그 10만 원까지 갔었던 주가는 지금 4천 원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헬릭 스미스도 16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6천 원에. 티슈지는 어떻게 됐죠? 코롱 티슈지. 거래가 풀리긴 했지만 그 예전에 올랐던 거를 다 반납하면서 아예 죽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지금의 그러니까 23년도에 바이오 주식은 그 멀티플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에이프로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에이프로젠도 그렇고 뭐 펩트로는 최근에 뭐 급등세가 좀 셌죠. 펩트로는 제외를 하고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앞으로의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바이오가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질질 기을 거냐 이 부분인데 저는 확률상 얘가 55% 이상 아니죠. 55%가 아니라 이 밑에가 70% 그리고 바이오주의 반등이 시작되는 게 30% 혹은 저 오히려 이게 10%도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이 계속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빠지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빠지는 수급이 다른 개별주나 좀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 사업으로 들어가서 좀 탄탄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수급이 바이오 쪽에만 움직인다는 게 저는
어찌 보면 약간의 그냥 눈속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 바이오주를, 그러니까 오늘은 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보지 않고 반대로 하락 종목을 볼게요. 이거 보면 상승은 이게 다 바이오여가지고 뭐 볼 게 없어요. 이것도 바이오. 유니캠은 유니캠은 바이오는 아니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제약바이오, 신테카바이오도 그렇고 당연히 현대바이오, 펜젠 다 그렇죠 다. 응? 라파스, 지오릿 에너지는 다른 쪽이고요. 지노믹트리, 바디텍메드, 네오이뮨텍, 한미약품, 한국 PNC, JW 중해제약, 박셀바이오, 큐라티스, 클리노믹스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오늘 말고 나중에 한 번 더 부각이 됐을 때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종목을 볼게요. 초전조체 얘기가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제 결국에 미국에서도 이거는 이제 마이스너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초전도 현상이 아니다라는 이슈로 이 선암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틀 연속 급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 종목을 위주로 보면 TSA 트릴리온, 이거는 TS 샴푸 만드는 회사죠. 잘 가다가 갑자기 하락. 유로는 패스. 이오플로우도 패스. 그리고 DNF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오늘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단독 솔브레인 삼성이지만 DNF 인수 추진. 9일 투자은행 및 이제 업계에 따르면 솔브레인은 DNF와의 인수 합병을 막바지에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존에 이제 DNF가 삼성한테 인수 합병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삼성이 아니라 솔브레인이랑 그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회되겠죠. 출회되면서 고점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끝났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DNF 이 종목을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잘 갔어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레 뭐 이런 종목들이 잘 갔는데 이 종목도 오늘은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서 화장품주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락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특별히 볼 만한 종목들이 없는데 이 STX 이 종목은 어제 오르고 그리고 오늘은 7.25% 하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면은 충분히 단기 매매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 기술적 분석을 접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뭐죠? 차트죠. 차트. 그쵸? 원래 이제 우리가 호가창이니 뭐니 이런 거는 몰라도 어쨌든 차트를 보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해서 제가 일단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0600을 누르시면 키움 종합 차트라고 해서 이 종목이 아니죠.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우리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잖아요. 1년에 4번의 배당을 주는데 이런 배당락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이 차트를 구성을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캔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이 캔들 빨간색, 파란색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캔들이라는 거예요. 캔들을 읽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가운데 캔들을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캔들을 보시면
이 빨간색의 아래 64,800원이네요. 이 아래 여기 보이죠? 가격? 이 64,800원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시가. 여기가 시가. 그러니까 시작한 가격. 그리고 이 아래에 살짝 보이는 꼬리가 하나 밑꼬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주가가 이만큼 빠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빠졌다가 그리고 여기가 어디? 저가. 그쵸? 그리고 빠졌다가 얘가 반등을 한 겁니다. 반등을 해서 쭉 올랐는데 어라 여기서 더 쭉 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가 어디? 고가. 고점이 되겠죠. 그날의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르다가 이 오름폭을 반납을 해서 이 가격, 이 가격에서 끝났는데 이거를 종가라고 해요. 그래서 캔들 하나에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 네 개가 형성이 되는 거고 시가 이제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 그러니까 즉 종가가 시가보다 더 위에 있으면은 양봉. 보통은 이제 상승한 날에 나오는데 이게 양봉이라고 해서 플러스인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캔들의 색깔은 시가와 종가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그날의 등락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옆에 있는 파란색 봉을 한번 보도록 하면 아무거나 볼게요. 파란색 이걸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죠? 거꾸로겠죠? 여기가 시가, 여기는 당연히 고가. 뭐 위에 있으면 무조건 고가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저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끝난 가격인 종가가 되는 겁니다. 뭐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리즈물로 제가 계속해서 할 거니까 방송 당연히 계속 보셔야겠죠? 응? 그리고 이런 부분들 뭐 차트 분석하다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010-5650-2953 문자 상단하단 그리고 댓글에 있는 걸로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 이제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보통 이게 캔들인 이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일, 주, 월, 년, 분, 초, 틱 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일은 일봉 그러니까 하루에 캔들이 하나씩 생긴다. 그럼 나머진 뭐겠어요? 나머진 주는 한 주에 한 개씩. 한 주는 보통 5거래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5거래일이니까 주에 한 개씩, 월은 한 달에 한 개씩, 년은 1년에 한 개씩. 이해되시죠? 그럼 분은 뭐겠어요? 당연히 분당. 근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440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의 분을 이제 뭐 얘를 여기 보시면 1분봉, 3분봉, 5분봉이 있는데 이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에서도 3분의 캔들이 하나씩 생길 건지 5분에 한 달씩 생길 건지 혹은 60분에 하나씩 생길 건지 뭐 아니면 설정을 따로 하실 수도 있어요. 뭐 150분에 하나씩 캔들이 생길 건지 이거를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제 공부를 하는 자기가 편한 분봉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분봉으로 많이 보도록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뭐든지 분석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야 됩니다. 일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분봉을 봐서 이 종목이 이 하루 동안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봉 보겠어요. 오늘 자 8월 9일이죠. 시가에서 살짝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다시 종가는 여기서 분봉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정확히 나오거든요. 자 8월 9일 보면 여기가 시가겠죠. 캔들을 채워드릴게요. 데일리로 보면 여기 68,000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빠져서 67,9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상승을 한 겁니다. 상승을 해서 쭉 올라가다가 1시 24분에 고점을 찍은 거예요. 고점을 찍고 그리고 결국에 종가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캔들이 여기서 그릴게요.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 빠졌죠? 그 다음에 쭉 올라요. 쭉 올랐는데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쵸? 69,600원까지. 근데 종가는 이게 빠지다가 68,900원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삐뚤삐뚤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일단 절반은 시작한 겁니다. 절반은 시작한 거고 오늘은 제가 캔들을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완전 센 기초거든요. 완전 센 기초지만 이 기반을 알아야지 앞으로의 차트 분석을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내일은 시황 설명이 없이 그냥 HTS를 조금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버버리 전문가였습니다.